자, 이번에는 저희가 카프카를 윈도우에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프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환경 설정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프카 저희가 Getting Start에 들어가시면 저희는 4.11 버전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그래서 4.11 버전에서 필요한 저희가 컴피테이블리티, 그 다음에 버전을 확인해 보시면 자바 11, 그 다음에 자바 17, 자바 23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바 17인 저희가 LTS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21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버전 맞추셔서 환경 설정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스타팅 위드 카프카 4.0에 대해서는 주피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제거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러스터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랙션 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버전은 자바가 이 버전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터미널을 열도록 하죠. 터미널을 하나 열어서 저희가 터미널에서 자바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그 다음에 하이픈 버전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코레토, AWS 코레토에 그 다음에 21 버전에 저희가 JDK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윈도우와 SH, 그러니까 유닉스 버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리눅스 버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전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쉘 스크립트를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다운로드 받고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카프카 들어가신 다음에 저희 다운로드 카프카 들어가신 후에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서포트드 릴리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1.1 버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고 저희는 바이너리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실행만 할 거니까. 자,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운로드 되고 있을 거고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저희 다운로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카프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저희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죠. 그래서 C에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언더바 카프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붙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압축을 해주해 주도록 하죠. 자, 그대로 압축 해제하면 됩니다. 압축 해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압축을 풀어서 명령어 파일을 한번 보시면요. bin이죠. bin은 명령어, 컴프는 환경 설정, 그 다음에 lib은 라이브러리죠. 그 다음에 라이센스라, 그 다음에 doc 파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bin 들어가시면 이렇게 sh라고 되어 있는 리눅스 파일들이 있고요. 쉘 스크립트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오늘은 윈도우에서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윈도우즈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버를 키거나 크거나,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방금 전에 그 1강에서 말씀드린 그 다음에 컨서머 만드는 거랑 프로듀서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뭐 토핑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확인하실 게 윈도우 버전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에 R 누르시고요. 윈버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더니 25H2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25H2 버전에서는 좀 확인하셔야 될 게 조금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버전에서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사용할 BAT 파일은 WMI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WMIC를 제거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뭐 못 사용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뭐 WMIC를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뭐 get, 그 다음에 CM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들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근데 저희는 WMIC를 사용해야지만 동작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설정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시스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리시다 보면 아래에 선택적 기능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선택적 기능 보기 또는 편집이라고 눌러보시면 기능 보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예,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WMIC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검색창이 뜨시면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WMIC가 검색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사용 가능한 기능 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WMIC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BAT 파일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인터넷에 있거나 예전으로 돼 있는 것들은 아마 주키퍼를 사용하시거나 그럴 텐데 저희는 주키퍼도 사용하지 않을 거고 크래프트 버전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 버전을 사용할 거고 윈도우도 저희가 최신 버전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WMIC가 삭제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설치해 주셔야 된다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닫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처음에 하셔야 될 거는 저희가 방금 전에 압축 풀었던 거에서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먼저 클러스터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러스터 아이디를 먼저 만들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터미널을 열어야 되니까 터미널은 저희 폴더 오셔서 열어주시면 되니까 자,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터미널 열기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터미널을 열었고요. 터미널은 저희가 한 4개 정도 열어서 따로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토픽을 만들고, 그러니까 브로커죠. 만들고, 저희가 컨서머도 만들어야 되고요. 프로듀서도 만들고, 그냥 서버도 켜줘야 되기 때문에 4개를 킬 생각입니다. 자, 위에 이름을 좀 변경할게요. 이름 변경하고, 저희는 카프카 서버라는 이름으로 하나 두도록 하죠. 그 다음에 색도 저희는 파란색으로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클러스터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아이디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클러스터 아이디가 어디 생성되는지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거는 저희가 서버 프로퍼티, 컴프라고 하는 환경 설정에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카프카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컴피그에 보시면 여기 서버 프로퍼티스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클릭하셔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VS 코드에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VS 코드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메타데이터가 어디 생성이 되는지 보시면요. 밑에 쭉 내려가시다면 로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템프에 크래프트 컴바인드 로그스라는 폴더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C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C에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내 컴퓨터 다시 보시면 저는 C에 템프만 있지 TMP가 없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저희가 클러스터 아이디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구성해 주면 여기에 만들어지겠죠. TMP라는 폴더가. 자, 내려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류가 하나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쿼럼이라고 하는 애가 되는데 크래프트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컨트롤러 쿼럼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쿼럼은 먼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컨트롤러로 되어 있죠. 이건 주키퍼를 사용할 때 사용할 거니까 그냥 두셔도 되고 지우셔도 됩니다. 자, 컨트롤러 하나 쿼럼까지 복사해 주시고 여기다가 보터스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보터스의 값은 는 해주시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골뱅이, 그 다음에 로카로스트, 그 다음에 콜론 9093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9093은 내부에서 사용하는 서로 인터랙션을 하기 위한 포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 포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저장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서버 프로퍼티스는 이제 조건이 끝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러로 저희가 서버 포트로 오셔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UUID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럼 점/b네, 그 다음에 윈도우에, 그 다음에 카프카, 그 다음에 스토리지, BAT 해주시면 되고요. 랜덤, 그 다음에 하이픈 UUID라고 하시면은 UUID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클러스터 아이디로 스토리지를 포맷해 보도록 하죠. 똑같이 bnet, 그 다음에 윈도우에, 그 다음에 카프카, 그 다음에 스토리지 BAT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맷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컴피그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방금 전에 설정해놨던 컴피그에 그 다음에 서버 프로퍼티스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아이디 방금 만들어준 클러스터 그 다음에 아이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아이디 위에 만들어진 거 복사하셔서 뒤에다가 붙여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내 컴퓨터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저희 TMP 없죠? TMP에 이제 메타데이터랑 정보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서버 스타트가 아니라 스토리지 포맷인데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클리어하고 다시 한번 더 수정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화살표 올려주시고 여기다가 들어가신 다음에 스토리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엔터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스토리지를 포맷하고 이렇게 이 위치에 저희가 메타데이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 컴퓨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내 컴퓨터 들어가셔서 이제 맨 밑에 보시면 TMP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로그스 위치처럼 카프카, 그 다음에 컴바인 로그스 들어가시면 여기 메타 프로퍼티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죠. 메타 프로퍼티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UUID, 그 다음에 뭐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저희가 카프카 저희가 클러스터까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포맷까지 해놨으니까 서버 스타트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서버 스타트는 되게 간단합니다. 점 슬러시 그 다음에 빈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그 다음에 카프카 그 다음에 서버 카프카 하이픈 서버 스타트 BAT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컴프 환경 설정인 컴프 그 다음에 서버 프로퍼티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실행돼서 서버가 켜지겠죠. 엔터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저희가 카프카 서버가 켜진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브로커를 만들고 이제 토픽 파티션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탭을 하나 열어 주시고요. 새로운 탭은 이름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이름 바꾸기 하고 그 다음에 토픽 그 다음에 파티션 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색깔도 보기 편하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진한 파란색으로 하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더를 들어가야 되니까 자, cd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카프카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저희가 방금 전에 저희가 작업을 했을 때 서버가 켜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포트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되어 있는 포트. 그래서 net 하신 다음에 state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NO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할 거니까 저희가 지금 윈도우니까 grab이 아니라 find str로 하셔야 되겠죠. find str 해주신 다음에 9092 포트 요게 이제 그 카프카 포트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실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 카프카 내부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9093 포트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스닝 되어 있고 나머지도 리스닝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토픽하고 파티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쯤에 1강에서의 그림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클리어 해 주시고 자, 이제 토픽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슬러시 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윈도우에 그 다음에 카프카 해주신 다음에 하이픈 토픽 BAT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트 스트랩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버 자,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아까 지금 외부는 9092로 호출한다고 했었잖아요. 9092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크레이트 그 다음에 토픽 만들도록 하죠. 토픽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자바 그 다음에 토픽이라고 하도록 하죠. 자, 다바 토픽이라고 하나 만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부에 토픽 안에는 파티션으로 돼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이픈 2개 하고 파티션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스 하고 그 다음에 저는 3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안에 3개의 파티션이고요. 그 다음에 복제, 리플리케이션을 하나 해주도록 하죠. 복제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팩터. 저는 1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픽이 1개고 안에 파티션이 3개고 그 다음에 그 복제체는 하나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바 토픽이라고 하는 애로 토픽이 하나 만들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엔터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create topic, 자바 토픽이라는 애가 하나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토픽이 만들어진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똑같이 빈, 그 다음에 윈도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 하신 다음에 토픽, BAT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서버. 자, 그 다음에 하이픈 리스트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생성한 모든 토픽의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개 만들었으니까 하나만 있겠죠? 명령어가 좀 틀렸나 보네요. 카프카 부트스트랩 서버. 그 다음에 포트를 안 적었군요. 자, 9092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해주시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포트를 안 적은 게 아니라 얘도 안 적었네요. 로컬 호스트. 자,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바 토픽, 저희가 만들어놓은 자바 토픽이 보이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 정보도 한번 보도록 하죠. 화살표 올려서 사용할게요. 계속 틀려서. 자, 로컬호스트 9092에서 디스크라이브 해주시면 되고요. 디스크라이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픽, 상세 정보 볼게요. 토픽은 자바 하이픈 토픽이었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3개의 파티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복제체는 1개씩, 복제 없이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개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상세 정보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실행되고 있다면 서버는 그대로 두시고 저희가 컨서머랑 이제 저희가 컨서머랑 그 다음에 프로듀서 만들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하나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2개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개를 열어주도록 할게요. 자, 하나는 터미널 2개를 열어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터미널 2개 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이렇게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름을 좀 바꿔서 프로듀서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탭색은 저는 노란색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는 이제 데이터를 받는 컨서머라고 만들도록 하죠. 컨서머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주황색으로 변경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애들을 이제 실행시켜서 컨서머와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듀스를 만들면 되겠죠.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저희가 프로듀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간단합니다. bin 그 다음에 윈도우즈 그 다음에 카프카 자, 하이픈 그 다음에 콘솔 자, 그 다음에 프로듀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거는 부트스트랩이고요. 그 다음에 서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9092 콜론 9092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할 토픽, 연결할 저희가 호출할 토픽은 토픽 그림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바 하이픈 토픽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듀서는 여러분들이 자바 토픽에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콘솔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명령 입력 창이 나오겠죠. 자, 엔터 치시면 자, 만들어지고 이와 같이 껌뻑껌뻑이는 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이제 데이터를 받는 컨서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령어는 또 비슷합니다. bin 해주시면 되고요. 윈도우즈에 그 다음에 카프카, 그 다음에 콘솔, 그 다음에 컨서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칸 띄시고 또 연결해 줘야 되겠죠. 하이픈 부트스트랩 해주시면 되고 서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콜론 9092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칸 띄시고 토픽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픈 토픽 해주시고 연결할 토픽은 자바 토픽에서 받을 거니까 자바 하이픈 토픽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받을 거니까 뭐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from 하이픈 하시고 처음부터 보니까 beginning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컨서머는 자바 토픽에서 받는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 받아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엔터 쳐주시면 이제 이렇게 서버가 동작돼서 컨서머까지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헬로우라고 보내볼까요?
자, 그러면 헬로가 이쪽에 컨서머에서 전달된 걸 보실 수가 있죠. 한 번 더 해볼까요? 하이. 그러면 엔터 치자마자 자동으로 컨서머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펍서브라고 하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카프카 GUI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컨덕터라는 이제 카프카 GUI를 통해서도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하나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자, 브라우저 하나 열어주시고 여기에 컨덕터라고 검색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컨덕터라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찾으셔도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밑으로 내려가시면 사이트 맵이 있습니다. 사이트 맵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데스크탑 사용할 거니까 데스크탑 포탈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로 로그인을 해놔서 구글로 로그인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아더의 다운로드 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그냥 받고 싶으시면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설치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리눅스인지 아니면 맥인지 아니면 윈도우인지 여러분들 편리한 여러분들 OS에 맞춰서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윈도우니까 윈도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다운로드 완료가 됐고요. 그럼 다운로드 쪽으로 가보면 되겠죠? 다운로드 쪽으로 가셔서 저는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다 모아놓도록 할게요. 자,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눌러보시면 자, 이제 설치가 되겠죠. 자, 그대로 넥스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넥스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톨 진행하도록 하죠. 자, 설치가 완료됐고요. 피니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저희가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컨덕터라고 검색하시면 설치된 게 보이시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실행시켜 주도록 하죠. 자, 실행이 되면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겠죠. 커넥터가 연결이 될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허용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되어 있고 프리플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할 거는 저희가 카프카가 클러스터 연결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제 연결한 게 없으니까 New 카프카 클러스터를 눌러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클러스터 네임 여러분들이 뭐 편하신 거 써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카프카 에듀케이션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주소는 저희는 내부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로컬호스트 아까처럼 연결하셨던 9092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키퍼 사용할 거 아니니까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뭐 프로퍼티나 그런 거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편리하신 거 색깔도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이브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접속 환경이 하나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으로 눌러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오버뷰 보시면 이렇게 저희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브로커, 그 다음에 있고 컨트롤러 되어 있고 네, 버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토픽은 저희 하나 만들었는데 왜 두 개냐면요. 토픽은 기본적으로 만들면 언더바 컨서머 언더바 오프셋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 파티션도 3개 만들었는데 50개나 되잖아요. 요거는 내부에 크로크 설정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토픽이 50개를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컨서머 하나 켜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픽은 만들게 되면은 언더바 컨서머 언더바 오프셋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티션은 여러분들이 3개를 만들었지만 50개는 기본적으로 서버 프로퍼티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까지 전송을 해봤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전송해 볼까요? 저희가 프로듀스를 통해서 프로듀스에다가 카프카, 그 다음에 GUI, 그 다음에 컨덕터.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하나 보냈고요. 그러면 켜져 있으니까 자동으로 컨서머는 받아지게 되겠죠. 자,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메뉴 상단에 보시면 컨서머와 프로덕트가 있어요. 물론 프로덕트에서 보내셔도 되지만 저희는 확인하는 게 우선이니까. 자, 컨서머를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저는 얼리스트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리스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피크, 토픽 선택해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 누르셔서 저희 자바 토픽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스타트가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토픽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읽을 건지. 근데 저희는 최신 거 다 읽어보신다고 했으니까 얼리스트라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타트 눌러주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갖고 왔던 헬로우, 그 다음에 하이, 그 다음에 카프카 GUI 컨덕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제가 프로듀스에서 데이터 하나 더 보내보도록 하죠. 메시지라고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전송이 되고 여기도 메시지라고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와 같이 GUI에서 좀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 형태를 다 보낼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텍스트만 보낼 수 있느냐? 저희가 그렇지 않죠. 자, 저희가 지금은 뭐 보낼 거냐면요. CSV 파일도 하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V 파일은 저희가 저희가 자료실에 있으니까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하셔도 되고요. CSV 파일은 아무거나 사용하십시오. 자, 그러면 CSV 파일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샘플 잉글리시 CSV라는 곳이 있고요. 자, 눌러서 저희가 엑셀로 열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름, 이메일, 주소로 되어 있는 10줄짜리 CSV 파일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를 끄시고 그 다음에 한번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송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여기 옆에다가 두도록 하고요. 자, 컨트롤 C로 프로듀스해서 전송할 거니까 컨트롤 C로 하신 다음에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송 한번 해볼게요. 자, 전송하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전송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셨던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니까 /bin에 그 다음에 윈도우에 그 다음에 카프카 그 다음에 하이픈 콘솔 하이픈 그 다음에 프로듀서 BAT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그 다음에 하이픈 서버,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9092로 보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토픽 선택해야 된다고 썼잖아요. 토픽. 그래야지만 저희가 컨서머가 받을 거니까 토픽은 자바 하이픈 토픽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칸 띄시고 파일이니까 저희가 읽어서 가져가야 되니까 저희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꺽쇠, 그 다음에 투커테이션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파일명 가져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령어가 먹지 않죠.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명령에서는 파워쉘의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워쉘 명령어는 조금 작성을 바꿔야 되겠죠. 물론 CMD에서 그냥 이렇게 CMD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근데 저희는 파워쉘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화살표 올려주시고 앞에다가 전송하면 되겠죠. 그래서 토픽까지만 남겨주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가셔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get 그 다음에 하이픈 그 다음에 컨텐트 보낼 거니까 컨텐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쯤에 있으셨던 C에 이 폴더 위치 갖고 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폴더 표시해 주시고 파일명 갖고 오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파일을
저희가 이렇게 브로큰 바 하나 설정해 주셔서 이쪽으로 전송을 하겠다라고 해서 파워쉘 명령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cmd 명령어가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cmd 명령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엔터 치시면 이 CSV 파일을 읽어서 일로 전송해 주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엔터 쳐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전송됐고 이쪽에서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면번하고 CSV 파일이 쭉 전송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위로. 되셨죠?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카프카, 아프치 카프카를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들을 윈도우에서 한번 설치를 해봤고요. 근데 윈도우에서는 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만약 윈도우를 사용한다면 도커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컴플런트 카프카는 다음 강의에서는 WSL 우분투에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